네,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저께 열렸던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채권단 협의 내용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큰 산은 하나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협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워크아웃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워크아웃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협의회에서 합의가 되고 나면 이제 자산 실사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진짜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그렇죠. 사업장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사를 하게 되고요.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게 4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요. 4월 11일에 한 번 더 또 협의회 해서 실사해 보니까 이거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해. 못하겠어. 못 해주겠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줄 수도 있는데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도 탕감도 해주고 만기 연장도 해주고 네. 뭐 이자 감면도 해주고 그렇죠. 심지어는 원금 감면도 해주기 때문에 채권단에서는 신중하게 돈이 들어가니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주겠다라고 하면 5월 11일에 이제 약정서 체결하고 실질적인 워크아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요. 태형건설을 안 해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굉장히 법정 관리 들어갈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야구 좋아하는데요. 야구 예를 들면 이미 경기가 시작돼 버렸어요. 이제 불황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1번 타자가 태형건설인데요. 1번 타자부터 지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수술을 해주느냐 마느냐, 수술비 좀 적게 내겠다고 하는데 야, 수술비 조금 더 내면 수술해줄게. 진짜 문제는 2번, 3번, 9번 타자까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건강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를 잘못 수술하게 되면 2번, 3번까지도 아예 경기를 못하는, 시작은 했는데 경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뒤에 있는 문제가 더 큰데 그래요. 제대로 이게 협상을 안 하고 또 해주기에는 2번, 3번 선례를 남기잖아요. 그렇죠. 자구한 노력도 잘 안 하고 해준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선례가 남기 때문에 좀 강하게 자구한 노력을 요구를 했고요. 다행히 좀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한숨 돌렸어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집값 동향 또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 주 동향을 보니까 하락도 아니고요. 상승도 아니고 그냥 딱 보합, 딱 그대로 멈췄습니다.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딱 동작 그만처럼 멈춰버렸는데요. 네.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모두 다 똑같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게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멈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상승 지역, 하락 지역을 보더라도 신기하게 상승 지역은 2개가 늘어났습니다. 23개에서 25개가 그래요? 늘어났는데요. 예. 하락 지역도 또 4개가 늘어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상승도 그러네요. 아니고 하락도 아니다. 치열한 눈치 작전인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연초가 됐고요. 뭐 규제 완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하도 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혼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금리 인하 빨리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빨리 될 것 같아.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혼조세, 보합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당국이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멈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급격히 붕괴되거나 맞습니다. 다시 과열되거나도 문제지만 붕괴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근데 지금 피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어제 보니까 세를 살고 있는 만약에 전세 살고 있는데 빌라에 네. 이 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해 준다고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나왔죠. 네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좀 빌라를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시고 싶으세요? 예? 근데 제가 전세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이게 있는 이제 분들은 생각해볼 만하잖아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이제 내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그 집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제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건데 최대 200만 원까지 이게 감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없어도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만약에 사게 되면 취득세 안 받겠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3억, 지방 2억에
저가 주택인데 아파트는 또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가 이제 빌라가 대상이 이제 되는 거의 거예요. 그래서 있다. 우리는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빌라가 대상이고 빌라에 살고 있다가 전세금을 못 받거나 내가 인수해야 되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까지 50% 그러니까 50% 감면인데 한도액이 200만 원까지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예. 요 정도 가지고 그냥 땡큐?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땡큐가 되는데 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200만 원 때문에 내가 인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표된 대책들 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눈여겨봐야 될까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보도자료 한두 개가 내용을 아니던데요. 보고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요. 큰 줄기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 건설 경기 살리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건설 경기는 아무래도 PF 대출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예. 우리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주택 공급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주택 공급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신도시 역시 뭐 신도시 진행하고 있는데 공급 더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나오는 게 이제 재건축 맞아요. 안전진단 없이 그래요. 추진할 수 있다. 예. 라는 것만 헤드라인 나옵니다. 다른 이슈를 다 먹어버린 주제가 재건축 근데 안전진단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전진단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네. 받기는 받는데 현재 절차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전진단은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떤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수능 시험처럼 시험을 쳐야만 입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 요건이 되는 네. 것처럼 안전진단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데 기본적으로 30년이 돼야 되고요.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자격 요건이 되고 안전진단 통과하면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멸실,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면 아예 입학이 안 되니까 안전진단 없이도 입학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먼저 추진하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고 수능 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한 3학년 때까지만 합격하면 돼. 예. 성적이 뭐 토익으로 따지면 3학년 때까지 900점 나오면 돼. 그때까지 했는데 통과를 못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내포가 되냐면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과연 안전진단 통과 안 시켜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통과시켜줄 수밖에 약간 없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40년, 50년은 없죠. 한 40몇 년 이제 40 서울 시내 40년 넘은 아파트도 많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안전진단이라는 게 말이 사실 안전진단이지 안전진단했는데 안전하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안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말이 안 돼. 이게 튼튼해. 근데 막 수도관은 멀고 뭐 생활에 불편도 많고 무너질 엘리베이터도 정도는 없고 이러는데 이게 무너질 염려가 없어서 안전진단 너무 튼튼해. 괜찮아. 너무 네. 튼튼해. 그러니까 살아 재건축 안 돼.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답답하긴 한데 안전진단도 이제 튼튼한 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주거 환경 점수도 있고 구조 안정 점수도 뭐, 물론 있는데 그렇겠죠. 최근에는 이제 점수 2023년이죠. 좀 개정을 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튼튼해도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면 주차장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농물도 나오면 좀 해줄게라고 해서 근데 커트라인은 일단 30년이죠. 그렇죠. 30년이 30년이 남아 있는 지나면 거죠? 최근에는 좀 쉽게 해주는 경향은 있는데 예.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아예 더 쉽게 시험 안 치고 그냥 입학을 일단 제가 시켜주겠다. 판단나는 게 아니라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40몇 년 됐어요. 압구정 다 고치고 그렇습니다. 사는데. 여의도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파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데 30년 넘은 분들은 기대가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빨리 늘어날까? 이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학교 또 예를 들면 입학하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도 어려운 대학이 있습니다. 재건축 대학. 네, 재건축 대학이 있는데요. 자, 입학은 쉽게 해줍니다. 네. 졸업은 니들이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 우리 졸업까지는 우리가 빨리 못 시켜주겠다라는 입학 빨리 거거든요. 시켜줄게. 그렇죠. 입학은 빨리 시켜주는데 졸업을 빨리 하려면 왜 졸업이 빨리 안 되냐면은요. 조합 내부의 갈등, 그러니까. 또 사업성의 문제, 그런 것까지는- 추가 분담금
그런 것은 어떻게 정부에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졸업이 언제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학의 문을 열고 자격은 이론적으로는 빨리 낮춰줄게. 일단 입학 해봐라, 문턱 때문에 시험해봐라. 3년 정도 지체될 수 있는 걸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완공되는 거는 사업성의 문제.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오면 조합원들이 야 우리 하지 말자 졸업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나 빨리 나올지는 또 각 개별 단지의 개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근데 이게 주택 공급의 확대까지는 알겠는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어떤 다양한? 어떻게 그렇다면 다양하다? 이게 좀 다양한 유형이라고 하는데 쉽게 정리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그 뭐- 아니 정확하게 이거 아니에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한마디로 빌라 얘기 아, 이제 그건 아닌데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수에 이번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돼 있고. 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예.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소형 1, 2. 예,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1인, 2인 청년들이 바로 네. 아파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 빌라에 거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하다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중간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건데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MB 정부 시절에 우리 빌라 그러면 보통 다세대 주택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더 완화시켜 준 겁니다. 야 주차장 덜 지어도 돼. 덜 지어도. 주택 좀 더 지어. 청년들이 집이 없잖아.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네. 그래도 규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 300세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주차장을 적게 지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300세대 미만 작은 주택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데 이번에 300세대 필요 없어. 그냥 이것도 보지 않을래라고 바꿔줬고요. 단지를 만들어도 돼 이렇게. 단지가 만들어도 됩니다 이제. 네. 그리고 또 30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평으로 따지면 9평 정도. 그렇죠. 이하면 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원룸이죠 대부분. 원룸인데 9평짜리 원룸을 방을 그쵸. 2개, 3개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네네. 되니까 30제곱에서 60제곱미터 사이가 돼야만 방 3개까지 나눌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아니, 괜찮아 그냥 알아서 그냥 방 알아서 해. 나눠 우리 아. 면적 보지 않을래라고 바꿔줬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세금 또 부담스럽고 세금. 뭐 주택수 잡히면 괜히 빌라 하나 샀다가 나중에 내 그렇죠. 아파트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빼줍니다. 신축 2년간 신축 소형 주택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아파트는 역시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네, 일단 취득세 빌라 오피스텔. 그렇죠. 빌라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시 취득세라고 해서 처음 지어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원시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은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해당이 네. 되는 겁니다. 취득세가 50%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PF 보증한 데도 좀 확대해주고요. 주택 수도 좀 빼주겠다. 우리 그래서 주택 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역시 안 되고요.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세 빠지고요. 종부세, 중과세 빠지고요. 양도세, 중과세도 다 빼주겠다. 기한은 없어요? 네, 기간은 없고. 네, 앞으로 기간은 계속. 없습니다. 근데 계속 쭉. 모든 주택은 아니고 2년간, 그러니까 준공 후 2년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2년간 따끈따끈한 최근 새 물건에 대해 기존 물건이 아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역산해서 2년이죠 이제.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공급이 부족하고 네네. 건설업계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전세도 안 맞춰지고 어려우니까 공급을 줄이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해주니까 공급 좀 많이 늘려.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수는 있겠죠. 따끈따끈한 신축인데 주택 수도 빠지고 취득세도 감면해준다니까 한번 사볼까? 그러네요. 이런 수요자들이 나오면 이제 공급이 늘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빌라 좀 살 것 같습니까?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은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또 25평 전용 59 정도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갈기 위해서는 중간이 필요하니까. 중간이 필요한데 이 중간에서 잘못하면 이게 또 가격 탄력성이 높진 않거든요. 여기서 또 이게 묶여버릴까 싶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빌라 값은 안 오르니까 안 오르니까. 재산 증식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닌데 아파트보다는 좀 덜 오른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거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가시면 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세 사기 뭐 피해와 관련해서 뭐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살짝 나왔습니다. 살짝. 살짝이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뭐 아주 파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제 경공매, LH가 경공매 낙찰 매입을 하는데 먼저 조기에 좀 협의 매수해가지고요. 감정가 정도 이렇게 협의 매수해서
미리 보증금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경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당하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좀 미리 좀 주겠다. 그리고 네. 우선 매수권 뭐 할 때 여러 가지 좀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중개사들 일 똑바로 해. 관리 감독 좀 강화하겠다. 책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게 어떤 실체인지는 모르겠는데 허위 계약 검증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 시스템과 렌트홈을 연계해서 뭐 사실 여부 이게 잘못된 거 거짓인지 거짓을 관련된 검증을 건가요? 하겠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한다는지 잘만 되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보강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요식 행위처럼 그냥 간단한 절차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진짜 제대로 검증이 된다면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를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그 당국에 특히 이제 법을 집행하는 당국에서 네. 전세 사기를 한 사람들,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재산 몰수해서 그걸 허그해서 흡수라든지 해서 다시 이게 재분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근데 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우리 처벌이 약하잖아요. 너무 약합니다. 처벌 너무 약하잖아요. 맞아요. 왜 전세 사기가 발생하냐면 이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네. 따지게 되잖아요. 내가 얻을 이익과 내가 잃을 위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더 얻는 많은 이익은 거잖아요. 수백억, 수십억 쉽게 얻고요. 적발될 확률은 10% 20%. 적발되더라도. 적발되더라도 집행유예 아니면 뭐 몇 년형 뭐 살다 벌금 내고 나오는데 약간 뭐 그 정도 뭐 이게 좀 약한 게 아닌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양심만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아 그냥 나 몇백억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양심을 버리면 그게 사법당국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벌이 매우 강해야 된다. 아 큰일 나겠는데 아주 다 탈탈 털어서 이거를 맞습니다. 피해자들한테 그 피해 금액을 다 보전해줘 버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줄어들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이것도 굉장히 관심 분야였는데 이거는 뭐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꾸준히 늘리겠다는 건데요. 당초 이제 2024년 건설형 공공주택을 12만 5천 호에서 14만 호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도 3만 호 추가 물량 확보하겠다. 물량 더 늘리겠다. 추가 택지 발굴하겠다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마구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